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의 이정봉 변호사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과 이를 본떠 만들어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딘가 비슷하지만 또한 변형됐고 예술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똑똑한 AI가 만든 것인데요.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이렇게 AI가 하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누군가의 창작물이고 저작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로 학습할 때 그 저작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 AI 학습을 위한 사용이 과연 공정 이용인지에 대한 최근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좀 딱딱한 법약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공정이용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공정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허가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평이나 교육, 연구 같은 공익적 목적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첫째, 이용의 목적과 성격. 원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변형적 사용이거나 비능리 교육 목적일수록 유리합니다. 둘째, 저작물의 성격. 사실이나 정보를 다룬 저작물일수록 인정받기 쉽고요. 셋째, 얼마나 많이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썼는지. 마지막 넷째, 그 이용 행위가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지는 않는지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자, 이 전통적인 기준에 생성형 AI를 대입해 보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선 AI 학습이 과연 변형적 사용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뚜렷한 의도를 갖고 변형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AI는 수백만 개의 저작물을 통째로 학습하는데 이건 기존의 제한적 사용과는 차원이 다른 전례 없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AI가 인간 창작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바로 메타와 엔트로픽의 AI 모델 훈련에 대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여기서 학습 행위와 데이터 입수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목적이 원작을 베끼는 게 아니라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익혀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작과 비교했을 때 매우 변형적, highly transformative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학습 행위와는 별개로 학습 데이터를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자 도서관 같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썼다면 그건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판사들의 엇갈린 시선. 흥미로운 점은 관련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알소 판사는 엔트로픽 사건에서 AI 트레인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만든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시장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기술 발전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판결에서 AI가 신진 창작자들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시장 희석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업이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 이 두 가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AI 학습에 쓸지 직접 선택하고 보상받는 옵트인 모델, AI 기업이 음악 저작권처럼 데이터 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방안, 또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도 미국 법을 모델로 도입됐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긴 했지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나 시장 가치 훼손을 따질 때 순환 논증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AI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에 우리 법체계도 여러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마무리, 오늘 생성형 AI와 저작권, 그 중심에 있는 공정이용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법원은 AI의 광범위한 데이터 복사가 결국 미래의 인간 창작자들이 창작을 계속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꺾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